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예, 오늘은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또 보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 바퀴 쭉 다 도셨죠? 그래, 아마 공시법이 이 제일 마지막일 텐데, 우리 2차 과목이 예, 부동산 공법 나오고요. 그리고 중개사법이 나오고, 그리고 공시하고 세법 해가지고 요게 각각 4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과목이 전혀 다른 과목입니다. 공시하고 세법은. 근데 그 편의상 이거 40, 40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양도 많고 하니까 시험 시간도 늘어나고 하니까 합쳐서 그냥 요거를 40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반반 정도 해서 이렇게 20개 정도 꼴에 나왔는데 정착이 이제는 요거 60%, 요거 40% 해서 그러니까 24개, 16개에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근데 그 첫날부터 이제 죄송한데 이거요. 근데 2차 하시다 보면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유혹에 빠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 과목은 어떻게 대충 줄 세우고 이런 유혹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건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거 빠지면 이제 이게 한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몸이 자꾸 이거 너무 많은데 해가지고 자꾸 얘를 등한히 하는데, 그리고 실제 이거 하시다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좀 약해집니다. 근데 그건 할 수 없는데요. 근데 뭐 약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시험은 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공부 안 했는데 해가지고 시험이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령껏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양은 조금 적을지 몰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공시법 요것도 다시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적법 해가지고 요렇게 각각 12개씩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이게 하염없습니다. 그래서 몰라.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오히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해를 하시니까 난 지적법보다 이게 더 쉽던데 해가지고 점수가 이게 대단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나오려 그러면 공부를 초반에 많이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좀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법 내용을 얘기하면 대충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요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겁니다. 근데 요 지적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그냥 맨땅에 헤딩입니다. 맨땅에 헤딩 하시고 그냥 끊임없이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하는가? 그러니까 암기 다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면 제가 공시법 시간에는 앞으로 이렇게 프린트물을 계속 드릴 겁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해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홀수 달에는 요 지적법에 관련된. 자, 참고 삼아 오늘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1페이지에 보니까 제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나오죠. 근데 요거를 그냥 제가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요래 부를게요. 근데 그거는 왜 제가 지적법이라고 부르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2장 넘어가서 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자, 우리 11월 달, 12월 달엔 그냥 대충 요렇게 요 과목은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범위 정도를 요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1월 달부터는 제가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지적법이나 등기법이나 그러니까 첫 시간에 한 8페이지 정도 내지 1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4장 내지 5장 정도에서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공시법은 평소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양 많고 안정적으로 점수 확보가 되는 공법이니 중개사법이니 이거 초반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4월이나 5월 달쯤 돼가지고 이제 공시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 그냥 미루타 보면 나중에 되면 공시법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라는 거, 그러니까 낭패감이 딱 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 프린트물, 그러니까 이것도 프린트물도 자 보세요 해가지고 이만큼씩 두꺼운 거 20장씩 30장씩 이래 드리면 그거 나중에 되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고 다니면서 보시기 적당한 양, 그러니까
한 4장 내지 5장 정도에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지적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정리해 드릴 거고 3월 달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고려해 드릴 텐데 뭐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을 텐데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거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3월 달부터 한번 모의고사도 보시고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 이거 공부해 가지고 3월 달에 벌써 시험 친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몰라. 작년에 올해 그냥 하시고 내년에 그냥 2차만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몰라도 전부 다 처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는 이거 껍데기도 안 보고 보는 경우가 그냥 모의고사 치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3월 말쯤에서 모의고사를 치실 때 요 지적법 그러니까 아마 프린트물이 한 4장 정도 될 겁니다. 근데 4장 같으면 그 수업도 한번 들었겠다. 아, 제가 뭐 여기는 어떤 내용 나온다고 하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을 4장 정도 같으면 봐도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치시기 직전에 휴식 시간에 한 30분 정도 보고 아마 몰라 이거는 어차피 공부가 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프린트물 그것만 한 20-30분 보시고 시험을 한번 쳐보십시오. 모의고사를 쳐보시면 아 이건 이래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나름 요령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그만이 적습니다. 단순하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입니다. 근데 단순 암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머리 아무리 좋아봤자 단순 암기는 직전에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구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지구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번 대충 던져보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저 빼놓고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림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 한번 딱 보면 이거 잊어버리질 않는다. 근데 그 사람도 한 1년 전쯤에 본 거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대부분 다 기억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시법을 내가 완벽하게 다 한다. 근데 그거를 한 몇 달 전에 봤다. 근데 시험 치기 직전에 안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긴 봤는데 계속 헷갈릴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 적도 없다. 근데 시험 직전에 뭡니까? 프린트물 한 서너 장 되는 거 그냥 이거 논의 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직전에 보면 뭡니까? 바로바로 그냥 점수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그렇게 접근을 하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해봤자 남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 대충 여긴 요런 내용 나온다더라 하는 거 출제 경향이라든지 혹은 요런 거 외우면 된다더라. 그 정도 해놓고요. 그리고 자 나중에 이제 그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지적법은 외우다 정 못 외우면 프린트물 이거 갖고 가가지고 써놔야 됩니다. 책상에 써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들키고 말고 들켜가지고 뭐 5년 동안 시험 자격을 뭐 정지당하고 뭐 이러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요령이 없어서 들킨 거고 저는 하여튼 힘들면 요령껏 써놓으시 뭐 하여튼 권유는 하는 건 아닌데 몇 개월에 써놓는 거 그것도 요령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생각을 하면 그건 헛방이고 그러니까 보다가 안 되면 그렇게 몇 개 그렇게 써놓는 거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일 써놨다가 내가 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띄면 뭐 보이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보려고 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뭐 마침 써져 있고 그래갖고 치다 보니까 또 그 문제 마침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아는데 그냥 눈에 쓱 들어와가지고 그래 확실히 뭐 이거 맞네 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 양심 찔리면 나중에 시험 치고 난 이후에 각자 다니는 종교 가가지고 회개 한번 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고래 가시면 되고 지적은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등기는 요거는 뭐 외워서 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양도 많고 그러니까 요거는 민법을 어느 정도 하실 때까지 요거는 계속 요건 요렇구나 해서 제가 암기할 최소 분량만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2월 달에도 프린트물 기껏 많아봤자 3장짜리일 겁니다. 아니면 2장짜리. 그러니까 지금은 4장짜리 아닙니다. 2장 해가지고 요 정도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양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달에 그 정도는 안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프린트물을 1월부터 4월까지 그렇게 한
뭐 한 서너 장씩 고래 드릴 테니까 그거를 평소에 보십시오. 평소에 계속 고래 보시다 보면 그게 나중에 되면 실력이 상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 시간이 없으면 극단적인 경우에 그 제 드린 프린트물 그거 갖고 가서 에이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딴 거는 봤는데 공시법 도저히 볼 시간이 없구나. 그렇지만 그냥 전부터 끝까지 그냥 다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하자. 그래도 꽈락은 면하자라고 생각하고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그 프린트물 내드린 거 그 정도만 보셔도 합격 점수까지 나올 겁니다. 합격 점수는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거의 얼추 50점, 60점 가까이 거의 그 정도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봐서 그렇지 보시면 겁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세법이니 뭐 공시법이니 이게 시간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등한히 해가지고 나중에 질려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이걸 안 보고 그냥 모르겠다 해서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돈 내고 시험 치는 거 아닙니까? 결과 안 좋으면 뭐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뭐 끝내면 더 좋은 거고 그래 용감하게 그냥 뭐 이거는 보고 치자 해가지고 그래 가시면 이게 여러분들을 낭패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이거 모아놔갖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보십시오. 짜투리 시간에 뭐 10분, 20분 이래 남는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따로 공부할 시간을 빼가지고 하시지 말고요. 그거 이용해서 이거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크게 힘 안 들이고 어느 정도 합격선까지는 그렇게 갖다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쓸데없는 말 했고요.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부동산 공시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자, 부동산 공시법에서 이렇게 제목이 달려 나오는데 공시라고 하는 거는 자, 공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나타낸다, 볼시, 그냥 전시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거 이거를 공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공시는 반드시 법에서만 공시란 용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주식 같은 거 혹시 하십니까? 주식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뭐 어떤 기업에서 뭐 어떤 사항을 공시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회사 합병했다. 혹은 뭐 어떤 특허권 하나 취득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면 뭡니까? 그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 기업은 이제 조금 더 유망하겠다 해서, 그래, 판단해서 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있는 거 뺄지, 이거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널리 알려주는 거, 그거를 공시를 한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제목이 부동산 공시법이니까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법 규정들 이거를 공시법이라고 요리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을 일반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법 규정들을 공시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를 공시법 하는 즉 부동산 공시라고 하는 것 즉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즉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편의점 가서 제가 캔맥주를 한 병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흑맥주를 살까? 아니다. 늘상 먹는 뭐 테라나 카스를 사자. 그래서 이걸 살지 이거를 막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민에 빠져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무 거 하나 집어왔다라는 겁니다. 다 먹고 나니까 뭡니까? 흑맥주 살 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혹은 흑맥주 사 먹으니까 뭡니까? 에이 별거 없네. 늘상 먹는 테라 먹을 걸 소맥 타서 마실 걸 그래서 그렇게 후회가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후회가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가 자 캔맥주 한 병 편의점 가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이거 먹는 게 아닌데 해가지고 실수했다. 다음번에 이거 안 먹어야지. 자,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사 먹을 때는 뭡니까? 딴 거 사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업한다.
근데 그거 오늘 딱 부동산 샀다가 건물 샀는데 마음에 안 드네. 내일은 딴 거 사야지. 그 정도로 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가도 뭐 집 한 채 살까 말까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캔맥주 한 병 사 먹고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그런 돈을 거래에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대단히 커요. 이거 잘못 사면 이제 나는 평생 앞으로 있는 인생은 뭡니까? 쫄쫄 굶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냥 일반적인 캔맥주와는 달리 이건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커덩 거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보면 낭패를 당할 우려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이유입니다. 공시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게 결국은 자,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럼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어떤 사항을 공시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씩 보실 겁니다. 근데 자, 제가 아까 과목 소개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요 부동산 공시법 요거는 자, 우리 시험에 크게 두 가지 법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 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해가지고 자, 요렇게 두 가지 법인데, 근데 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요거는 옛날에는 요 법이 지적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측량법이라는 것도 있었고, 수로업무법 해가지고 요렇게 법이 각각 독립된 법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자, 하여튼 예전에 그래 한 몇십 년 전쯤에 그 4대강 사업인가 하여튼 그걸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지적법이니 측량법이니 수로업무법이니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통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거 말도 길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 범위는 요거 전부 다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옛날처럼 요겁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요 지적법 중에 일부 범위만, 거기에서만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출문제나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요래 나올 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뭐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쭉 설명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 말이 기니까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계속 공간정보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게 해버리면 시간도 낭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편의상 지적법이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 전부 다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지적 파트만, 그러니까 수로조사니 측량이니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이렇게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이제 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적법하고 등기법 해가지고 각각 12문제씩 자, 요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등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동산 등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 그게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그렇게 명칭이 그렇게 조금 변경이 됐으면 그게 자, 공식적으로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는 표현은 법에서는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하도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써왔으니까 관용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거, 그거를 그냥 등기부 등본이라고 요래 부르는데요.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요래 부릅니다. 그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그래 말씀을 계속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그렇게 법에 나오는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왜 우리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가끔씩 어차피 지금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1월 달에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잠시 언급을 드릴 거고, 이제 법에 나오는 용어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등기라는 거,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 대충 등기부 같은 거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등기보다는 조금 더 들어보는 게, 좀 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충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이라고 하는, 지적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 공부라는, 즉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에 관해서 공적인, 즉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장부들, 그것들을 지적 공부, 때려 훔쳐서 지적 공부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요 지적 공부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 요거를 지적 내지 지적 제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에는 요게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그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자, 그럼 등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지적처럼. 그래서 등기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등기도, 자, 부동산에 관한, 즉 요거는 토지입니다. 요거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우리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는, 땅하고 땅에 붙어 있는 게 그게 부동산인데요. 근데 실제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 요렇게 두 가지밖에,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요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딱 두 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 요거를 등기 내지 부동산 등기 혹은 등기제도라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요런 내용들 갖고 이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요 내용들을 이제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요걸 좀 써놓고 그래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대충 우리 공시라는 거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 자, 일정한 사항들을 외부에 알려주는 것을 공시라고 요래 부른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을 외부에 알려주는 것을 공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공시를 하는 이유는 결국 거래안전보호가 목적인데요. 그래, 안심하고 좀 거래를 하자라는 겁니다. 알고 거래를 해야지만 안 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안전보호가 목적이다. 그리고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공시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두 개입니다. 지적법이라는 거 하고 등기법이라는 거. 그래서 지적법은 옛날에 호적법 내지 호적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 호적은 사람에 대한 일정한 사항들을 그러니까 공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거, 사람의 호적처럼, 그게 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을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등록하고 관리하고 요거를 지적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 그게 등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요거 한번 보십시오. 토지 등록 지적공부에서 요거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부터, 오늘은 요거부터 시작해요. 요거 하시고,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혹은 지적제도라는 것은, 자,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 요거를 지적 내지 지적제도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토지, 그럼 토지에 관한 어떤 사항을 여기에 등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토지의 표시라는 개념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 1페이지 한번 볼까요?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시면 2번에서 용어의 정의라는 말 나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속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계속 익히십시오.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 제가 같이 읽읍시다 해서 요래하면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 중얼중얼 해보시면 좋긴 좋은데 그래 되면 너무 웅성거립니다. 그러니까 자,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 2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적법은 2장밖에 안 되니까 그림 보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제가 읽었던 부분 그거는 여러분들도 혼자 집에서 중얼중얼 아니면 그렇게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남들한테 방해 안 되게 그렇게 자꾸 입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럼 그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입에 익으면 나중에 되면 풀립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제가 가급적이면 이건 소리 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계속 따라오시고 그리고 반드시 오늘 가셔서 복습을 하십시오. 2장밖에 안 되니까요. 이거 하루에 몇 번이라도 안 보시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토지의 표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토지의 표시가 나옵니다. 즉,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래 6개입니다. 요거를 소재부터 시작해서 좌표 요거를 뭡니까? 요따가 등록하는 거 그거를 뭐다라는 겁니까? 토지의 표시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의 표시 여기서는 이제 요것들을 하나씩 뜯어 볼 겁니다. 그럼 참고 삼아 한번 보십시오. 지번이라고 자, 일단 소재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가 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00번지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는데 지번 주소는 요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00번지에서 요렇게 예를 들자면 자, 어떤 토지가 지번이 요렇다라는 겁니다. 몇 번지에서 요래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까지입니다. 동리까지. 요까지를 행정구역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소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소재 뒤에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100번지. 번지, 몇 번지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지번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그리고 지목이라고 하는 것도 볼 겁니다. 토지를 용도에 따라 28개로 쭉 나눠 놨습니다. 그거를 지목인데, 그것들을, 자, 4번 한번 보십시오. 지목해가지고, 구분해서, 지목의 구분,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에서 쭉 많이 나오죠? 요것들을 하나씩 나중에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적 어떻게 정하고 경계, 좌표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래 설명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 소재부터 시작해서 좌표 요거를 여기에 등록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자, 지금 토지의 표시라고 요래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적 공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요겁니다. 지적 공부 요게 지금 7개가 나옵니다. 자, 어디 보시면 되냐라고 하면 자, 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페이지에 6번 보시면 지적공부에서 양괄로 1번 보십시오. 의의해서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에서 자, 그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토지대장부터 시작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까지 그 몇 개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몇 개입니까? 7개 나오죠? 예, 그게 요 7개. 요게 지적 공부입니다. 네, 지적 공부. 그래서 요것들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해서 조사가 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이라든지 도면 요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것들 그게 이제 지적 공부인데 지적 공부를 보니까 거기 7개가 나옵니다.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고 임야 대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적돈이, 임야돈이 이런 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이렇게 7개가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크게 대장으로 분류되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에서 이렇게, 그리고 도면으로 분류되는 게 2개,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3덩어리고, 잘게 나눠보면 7개입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그거 나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뭐 축척, 소유자 쭉 나오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요런 사항들은, 즉 요런 사항들이 여기 등록하는 거, 이거를 토지의 표시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요런 사항들은 각각의 지적공부에 어디에 뭐가 등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참고 삼아 한번 보십시오. 소재 지번, 무슨 동 몇 번지라는 거, 이거는 자, 대장에도 제일 등록되죠. 여기도 등록되고, 여기도 나오고, 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다 등록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목. 그래서 지목이 등록되는 거는 한번 보십시오. 지목이, 거기 한번. 우리 자, 프린트를 보십시오. 지목 해가지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하고 축척, 이거 나오죠. 그리고, 자,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 해서 도면에도, 자,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니까 지목 축척 나오죠. 그리고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보니까 지목 축척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지목 같은 경우에는 도면하고 대장하고 여기에 등록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암기하는 거. 근데 이 단순 암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없으니까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참고 삼아 나중에 제가 요렇게, 자, 요렇게 뭐 목도장이니 축도장이니 혹은 뭐 면장이니 요렇게 앞글자를 따서 요렇게 말을 그렇게 목도장, 축도장, 면장, 면사등지 뭐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면적은 면장에서 면적은 대장에만 등록되는구나. 그리고 지목은 뭡니까? 도면하고 대장에만 등록되는구나 라는 거, 요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경계는 예를 들자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거, 요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 우리 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그게 6번에, 자, 등록사항, 양괄로 2번에 등록사항에서 그 표를 고래 만들었는데,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한 2문제 정도, 최소한 1개 내지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요래 눈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래, 별거 아니네. 그러다가 결국은 못 보고 시험장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요거 나중에 외워야지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못 보고 갑니다.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이미 시험 칠 때쯤 되면 머리에 지식이 꽉 차 있습니다. 더 들어갈 틈도 잘 없는데, 거기에 생다지로 이런 걸 외워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여러분들 한 50개 그냥 외워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험 칠 때 이거 갖고 가십시오. 갖고 가가지고 이제 시험 치기 직전까지 외우십시오. 그리고 시험 딱 다 넣으세요라고 하면 꼬깃꼬깃 접어서 질근질근 씹으십시오. 씹기 싫으면 주머니에 쓱 넣어놨다가, 하여튼 요령껏, 들키는 거는 저는 여러분한테 권유만 했다 뿐이지, 보세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쭉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자, 한번 봅니다. 요런 사항들을 이제 여기에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등록을 하는데, 요 등록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니다. 지목 같은 거, 지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목 같은 거는 이제 대충 현장 조사하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네. 논으로 쓰이고 있으면 뭡니까? 전으로 하자. 그리고 사과나무 많으면 뭡니까? 아, 이거 과수원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면적이니 경자, 이거는 뭐 나 뒤에서 보시도록 하고, 면적. 이런 것들은 딱 보면, 자, 우리 요 학원, 요 면적, 강의실 면적, 이거 몇 제곱미터일 것 같습니까? 한눈에 딱 보면 69.99 제곱미터에서 딱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 면적 같은 거, 이건 눈대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니 경계니 좌표니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예, 측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적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측량, 그거는 4페이지 한번 우리 볼까요? 자, 10번에 보니까 지적 측량 절차 해서 이렇게 4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예, 지적 측량 요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 아깝다고 내가 지적 측량을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있는 뭐 줄자 꺼내고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적 측량 수행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 측량 업자라든지 혹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두 종류, 두 사람 야들이 지적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게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냥 법인 명칭이 혹시 대한지적공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적공사. 그리고 군데군데 가보시게 되면 대충 군청이나 이런 데 근처 보면 얼마 안 떨어져 가지고 지적공사, 뭐 하여튼 무슨 지점에서 그게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적 측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이 이제 측량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한여름에 제가 지적 측량을,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 가가지고 지적 측량을 의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더운데. 해가지고 지적 측량을 의뢰했는데, 우리 가을 되면 합시다. 그러면 제 성질이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딴 데 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이고, 알겠다 해가지고 손님 받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워라, 내워라.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 버리면 내가 일에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는 지적 측량 안 됨으로 인해서 살 거 못 사고 혹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 지적 측량할 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지적 측량 기간은 원칙적으로 며칠로 하자라는 겁니까? 5일 하자. 그리고 자, 우리 보십시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사람들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우리가 왜 중공무원에서 공사해가지고, 예, 뭐 시내 직장 해가지고, 예, 돈벌이는 좋습니다. 공무원보다. 근데 야들은 공무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 지적 측량해가지고, 예, 그냥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기능이, 공적인 기능이 강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사니 뭐 이렇게 예, 만들어 놨을 뿐이지, 야들은 공무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가가지고 지적 측량 의뢰했습니다. 요거 측량 좀 해주시고, 그리고 측량 수수료 외에 내가 돈을 한 2억 더 드릴 테니까 요거 요래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하는 담당자다라고 하면 2억 현찰로 준다라고 하면 그래 해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사람이 그 2억 가지고 그래도 일은 공평무사하게 해야지 해서 안 흔들릴 것 같습니까? 흔들릴 것 같습니까? 안 흔들리면 5억 드릴게. 5억 안 흔들립니까? 그럼 10억 할게요. 10억 정도 드릴 테니까 요거 요래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아이, 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지 뭐요. 시 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맛대로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량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엉터리 측량 결과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전부 엉터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자, 필요에 의해서 제가 지적 측량을 했다라고 하면, 예. 공무원들은 항상 뭡니까? 이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측량 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은 원칙적으로 며칠 하자라는 겁니까? 5일 하고, 측량 검사는 며칠 동안 하자라는 겁니까? 4일 하고. 그러니까 날짜들 나오죠.
5일, 4일, 그리고 청량 기준점을 정하면 뭐 15개까지는 며칠 가산하고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적 청량, 이런 내용을 볼 겁니다. 그리고 청량 절차, 그리고 지적 청량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내 생각하고 청량 결과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을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국국토정공사 거기서는 뭡니까? 아이고 그 법대로 했는데 이거 뭐 완벽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는 데는 분명히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량 결과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퉈봐야죠. 그게 바로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입니다. 지적청량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판단 좀 해주세요 라는 거. 그게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입니다. 그러면 11번에 보면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 등에서 일단 박스 제일 앞에 나오는 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나 지적청량 수행자가 어디다가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2번 해가지고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이런 말 나옵니까? 그래서 그 절차입니다.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 절차, 요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밑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성과라는 게 결과입니다. 지적청량 결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땡땡한테 대해서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요리 되어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굵게 써놓은 거. 그 지방지적위원회 그거를 뭐 살짝 중앙지적위원회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적청량 절차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항들을 여기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를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 그게 지적 내지 지적제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항들을 하나씩 볼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야들을 여기에 등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 중에 어떤 사항들이 각각에 등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런 것들입니다.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그건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히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청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량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지적청량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 이런 절차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뭐, 청량이 필요하면 청량하고, 해가지고, 요 다 등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요런 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게, 남구 달동 100번지입니다. 그리고 요게 면적이 200제곱미터에서 70평 조금 안 되는 60몇 평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 각각 등록을 다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땅이 분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달동 100번지가 분할이 됐다라고 하면 하나는 100번지 하면 될 텐데 나머지 또 하나 땅이 또 새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집어는 몇 번지가 되는 겁니까? 100번지 이래 돼버리면 100번지가 2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뭔가 토지가 분할됐으면 이거 뭔가 여기에 지분을 다시 부여해 줘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100-1번지 편하지 않습니까? 또 분할되면 뭡니까? 100-2번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가 분할됐으면 어떤 방식으로 지분 부여하는가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할이 됐으면 종전에 이게 200제곱미터였는데 요게 이제 100번지, 요게 100의 1번지에서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요래 되면 요거
자, 이제 이런 사항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동이 항상 남구가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중구에 편입될 수도 있을 거고요. 됐죠?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등록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요래 부릅니다. 예,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민법 시간에 제일 먼저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을 한번 봤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생기는 거, 발생되는 거, 변경되는 거, 소멸되는 거, 이걸 다 포함을 해서 뭐라고 불렀다라는 겁니까? 권리 변동이다라고 요래 불렀습니다. 근데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우리 요겁니다. 요 사항들, 요런 사항들을 새로 정하거나 요런 사항들이 변경되거나 요런 사항이 말소되는 거. 자, 요거를 권리 변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요래 부릅니다.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토지의 이동, 토지가 움직인다. 지진 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동에서 권리 변동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새로 정해진다. 이게 여기 발생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이게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들을 말소한다. 요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지 이동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권리 변동에 대응되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들을 하나씩 쭉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페이지 한번 볼까요? 7번에 보시면 7번에 토지의 이동에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거를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죠.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래 6개입니다. 야들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를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고, 요렇게 요 사항들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 정해진다, 변경된다, 말소한다. 요것들을 토지 이동이라고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사유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신규 등록이란 말 나옵니까?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뭡니까? 자, 뭐 간척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신규 등록하면 소재, 지번 이거 새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 새로 싹 다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규 등록, 이것도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란 말 나오죠. 등록 전환. 이 말은 그냥 요것만 봐가지고 감이 잘 안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거, 요거를 등록 전환이라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등록 전환. 그러니까 이게 종전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거, 요거를 등록 전환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그러면 등록 전환, 이거는 요 경우에도 자, 요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 곧 보시겠지만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은 지번 앞에다가 산자 붙입니다. 달동산 15번지에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려 그러면 이제 이게 산자 이게 그대로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토지 이동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유들을 한번 볼 겁니다. 분할, 감호죠, 나누는 거, 합병, 합치는 거. 이런 경우에도 자 한번 아까 봤지 않습니까? 토지가 분할되면 종전에 하나는 100번지 쓰고 옆에 있는 건 뭡니까? 101번지. 자, 100의 1번지에서 요래 되면 지금 지번이 새로 하나 필요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리고 분할의 경우에도 자 이제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게 17번지, 요게 18번지, 요게 19번지. 세 필지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한 필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대충 지번은 몇 번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17, 18, 19 뭐 셋 중에 하나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번지
자, 요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합병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합병이 되게 되면 이 집원들은 더 이상 안 씁니다. 그리고 종전에 각각 17, 18, 19가 전부 100제곱미터였다. 이래 되면 이제 합병 후에는 17번지, 종전에는 요거였는데 이제는 이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00제곱미터에서 이런 식으로 면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전부 토지 이동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자, 뒤에 보니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해서 요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법상, 우리 아까 지적법상, 자, 요 토지에 관한, 즉 지적법상 토지 요거는 자, 한번 찍어 보십시오. 같이 물 흐르는 데입니다. 근데 하천은 지적법상 이거 토지겠습니까? 토지가 아니겠습니까? 토지다? 토지 아니다. 그럼 자, 지적법상 바다는 토지겠습니까? 토지가 아니겠습니까? 토지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1페이지 한번 볼까요? 1페이지 보시면 자, 4번에 지목해서 9분 28개에서 곧 나옵니까? 전답 과수원에서 쭉 나오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천이라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지적법상 하천은 토지입니다. 땅입니다. 예, 그래서 예, 땅인데 바다는 이 토지입니까? 토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토지가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이제 물이 스며들어갖고 자, 이게 바다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지적법상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뭡니까? 등록 말소한다라는 겁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지 이동 사유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유들을 쭉 볼 거고요. 그 사유들을 다 보면 이제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 한번 봅니다. 자, 좀 이따 쉬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 토지대장이니 임야대장이 하는 대장은 단순하게 시키면 요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장은 반으로 딱 나눠서 여기에는 예, 토지 표시에 관한 요런 사항들을 여기에 다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따가는 뭘 등록하냐라고 하면 이 땅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대장에 처음에는 토지가 100제곱미터였는데 자, 이게 합병이 됐다. 혹은 분할이 됐다. 이래 돼버리면 이 면적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되겠죠? 자,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자, 그것들을 우리가 토지 이동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항상 달라진 내용을 여기에 지적공부에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이제 200이다.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적 정리 내지 지적 공부 정리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있으면 항상 지적 정리는 따라 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화장실에 가면 뭡니까? 아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가면 항상 닦고 그냥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토지 이동이 있으면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라는 겁니까? 마지막엔 지적 공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내용인데, 자, 요 내용들을 우리가 보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의 표시, 여기에 관한 사항들을 쭉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요걸 볼 거고, 그리고, 자, 지적 측량, 요거는 제가 편의상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제일 마지막에 4페이지에서 고려 보시도록 할 거고, 그 전에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요래 볼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 토지 이동 및 지적 공부 정리라는 거, 이거는 지적 공부 정리니까 여기도 엮일 거고, 토지 이동이 있다라는 게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엮이는 거고. 그래서 실제 이게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적 정리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내용들인데, 자, 1시간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개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시고 요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라는 걸 하나씩 고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 11월 달에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곧 2장입니다. 4페이지 정도. 그것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1월 달에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1페이지 정도 내지 2페이지 정도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제가 상세히 고래 설명을 들어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몇 장 안 될 때 자꾸 눈에 익혀 놓으십시오. 그러면 아주 수월하게 시험을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쉬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1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부터 하나씩 봐나가시도록 합니다. 조금 쉬고 가시죠.